11월 18일 월요일,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과 그 이유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장은 오후 4시 키움증권 기준으로 코스피 지수는 2.16% 상승한 2469.0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은 매도, 기관은 매수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네요. 오늘 코스피 거래 대금은 10조 원입니다. 한편 코스닥 지수는 0.60% 상승한 689.5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은 매도로 임한 가운데 개인은 매수로 대응했습니다. 오늘 코스닥 거래 대금은 7조 원입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의 급등 종목들을 살펴볼게요. 오늘 10% 이상 급등한 종목은 총 52종목으로 코스피에서는 10종목, 코스닥에서는 42종목이 나왔습니다. 이 중 상한가 종목은 HLB제약, 비트나인, HLB생명과학, SOS랩, 위나이텍 5종목이고요. 오늘 하한가 종목은 없었습니다. 총 52개의 급등 종목 중 상위 30개 종목들을 테마별로 묶어보니 5개 테마로 나눠볼 수 있었어요.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1번 HLB 그룹주 섹터입니다. HLB의 간암 신약 후보물질인 리보세라닙이 앞전에 고배를 마셨던 임상시험 현장 실사 관문을 통과했다고 전해졌습니다. HLB 측은 언론을 통해 미국 식품의 약국으로부터 리보세라닙에 대한 임상시험 현장 실사 결과 보완할 사항 없음 판정을 받았다고 밝혔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HLB그룹의 한용의 최고기술 책임자는 간암 신약의 허가를 위한 중요한 단계를 넘어섰고 마지막으로 남은 CMC 보완사항 실사에 대해서도 항서제약이 전사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같은 소식에 HLB그룹주들이 시장에서 주목받은 모습이었네요. 다음은 이번 AI 테마입니다. 인공지능 데이터 분석업체이자 월가의 대표적인 인공지능 수혜주로 불리는 팔란티어 테크놀로지가 14일 장마감 후 나스닥으로의 이전 상장 계획을 발표했습니다. 팔란티어는 지난 9월 S&P 500 지수에 편입되면서 해당 지수를 추정하는 펀드들의 신규 자금이 대거 유입된 바 있는데요. 나스닥 시장으로 이전할 경우 나스닥 100 지수에 편입되어 새로운 자금이 대거 들어올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팔란티어는 26일부터 나스닥에서 거래를 시작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이 같은 소식이 국내 AI 기업들에게도 훈풍으로 작용된 모습이었습니다. 이 중에서도 비트나인은 최근 별다른 호재 없이 강세를 이어오던 종목인데요. 최대 주주인 강철순이 디렉터스 컴퍼니 외 2인과 경영권 변경 계약을 체결했다고 공시하면서 상한가로 마감했습니다. 디렉터스 컴퍼니 외 2인의 유상증자 납입이 완료되고 현 최대 주주 구주 매각의 중도금까지 지급된다면 최대 주주가 강철순에서 디렉터스 컴퍼니 외 2인으로 변경된다고 밝혔는데요. 그 밖에도 운영자금과 채무상환 자금, 시설자금과 타법인, 증권 취득자금 확보를 위한 여러 개의 유상증자와 전환사채 발행 공시도 동반되었습니다. 한편 루닛은 글로벌 제약사인 아스트라제네카와 협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밝히면서 상한가에 가까운 가격으로 마감했는데요. 이번 계약은 비소세포 폐암을 대상으로 한 AI 기반의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을 위한 협업 계약입니다. 한편 코난테크놀로지는 산업부가 지원하는 온디바이스 AI 관련 연구과제의 주관사로 선정됐다는 소식이 동반되었습니다. 다음은 3번 자율주행 테마입니다. 트럼프 2기 행정부가 자율주행 규제 완화를 추진한다는 소식입니다. 블룸버그 통신은 소식통을 인용하여 트럼프 당선인의 인수위원회가 완전 자율주행을 위한 연방정부 차원의 규제 틀을 마련하는 것을 최우선 순위로 담을 계획이라고 전했는데요. 현재 규정에서는 미국에서 완전 자율주행 차량이 대량 생산 허가를 받기가 쉽지 않은데 새로운 규제 틀이 마련된다면 무인 로보택시를 대량 생산할 것이라고 밝혔던 일론 머스크가 직접적인 이익을 받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NH투자증권에서 현대차 중심의 글로벌 협업 연결고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자동차 대표 기업들이 상승한 부분도 자율주행 테마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는데요. 일부 언론에 따르면 현대차와 기아의 수익성이 좋아지자 그 효과가 국내 자동차 부품 회사들의 실적에도 반영되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수익성이 좋아진 부품 업체들이 전기차와 자율주행 시스템에 대한 연구개발 투자를 늘리면서 선순환 구조가 정착되는 분위기라고 하네요. 이 같은 소식에 자율주행 관련주들을 중심으로 일부 자동차 부품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는데요. 이 중에서도 SOS랩은 자사의 차세대 라이다 신제품이 미국 세스 2025 혁신상에 선정됐다는 소식도 동반되었습니다. 해당 제품의 이름은 MLU로 정밀탐지에 특화된 자율주행 차량용 3D 고정형 라이다 제품인데요. 거리 정보뿐 아니라 색상 정보까지 생성할 수 있다는 점이 차별점이라고 전해졌습니다. 다음은 4번 정치 김동연 테마입니다. 서울중앙지법 한성진 부장판사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1년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면서 정치인 관련주들의 상승세가 이어지는 분위기입니다. 이대로 형이 확정된다면 5년간 피선거권이 박탈되기 때문에 이재명 대표는 2027년 대선에 출마할 수 없게 되는데요. 이 같은 소식에 지난주 김동연과 이낙연, 한동훈 등의 정치인 관련주들이 상승했던 가운데 특히 김동연 관련주들이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었네요. 이 중에서도 SG글로벌은
NH투자증권에서 현대차 중심의 글로벌 협업 연결고리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하면서 대표 자동차 기업들이 상승세를 보인 점도 훈풍으로 작용했습니다. 위나이텍은 회사가 김동연 경기도지사의 출신 지역인 충북 음성군 삼성면에 위치하고 있어서 김동연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는데요. SG글로벌도 충청 지역에 본사가 위치하고 있어 김동연 관련주로 분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5번 2차전지 테마입니다. 트럼프가 재선에 성공한 부분이 2차전지 테마의 지속 리스크로 작용되는 가운데 트럼프의 정권 인수팀이 전기차 세액공제의 폐지를 계획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최근 2차전지 기업들이 약세를 이어왔는데요. 전기차 세액공제 폐지와 관련하여 미국 내에서도 반대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고 전해졌습니다. 미국 전기차와 배터리 업계를 대변하는 제로배출교통협회는 미국이 일자리를 유치하고 중국과의 경쟁에서 승리하려면 관련 정책이 필요하다며 보조금 정책을 유지해주기를 요청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오늘 2차전지 기업들 일부가 반등하는 모습이 나왔는데요. 그 밖에도 LG엔솔이 미국 실리콘밸리에 본사를 둔 베어로보틱스와 배터리셀 공급 계약 및 기술 협력을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2차전지 테마의 호재로 작용되었습니다. 이번 협약에 따라 LG엔솔은 내년부터 베어로보틱스가 생산하는 산업용 로봇의 원통형 배터리를 단독으로 공급할 예정이라고 전해졌습니다. 이 중에서도 휴마시스는 짐바브웨 현지 법인인 휴마시스 마인솔루션을 통해 최근 리튬이 포함된 유망 광산 지역을 찾고 트렌치 탐사를 진행 중이라는 사실이 지속 부각되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하여 휴마시스의 관계자는 이번 스케치 작업 과정에서 폭이 28m에 달하는 대형 페그마타이트 광상을 발견했다며 추가 탐사 등에 대해 많은 기대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 외 나머지는 개별 이슈로 오른 종목들인데요. 먼저 한선엔지니어링을 비롯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주들이 상승했습니다. 미국의 수소 연료전지 기업인 블룸에너지가 아메리칸 일렉트릭 파워와 인공지능 데이터 센터의 전력을 제공하기 위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고 발표했기 때문인데요. 이번 계약 이후 글로벌 투자은행인 파이퍼 샌들러는 블룸에너지에 대한 투자 의견을 중립에서 비중 확대로 상향 조정하고 목표 주가를 10달러에서 20달러로 상향했다고 전해졌어요. 이 같은 소식에 주말 밤 블룸에너지의 주가가 59%의 급등세를 기록하면서 고체 산화물 연료전지 관련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선엔지니어링 외에도 두산퓨얼셀과 범한퓨얼셀, 아모센스 등이 상승세를 보였네요. 이어서 레뷰코퍼레이션은 LG U+의 추가 투자 혹은 경영권 인수 기대감이 지속되면서 강세를 이어간 것으로 추정됩니다. 관련 기사에 따르면 레뷰코퍼레이션의 2대 주주인 U+는 레뷰코퍼레이션의 최대 주주 지분 보호 해수가 최근 해제되면서 적극적인 지분 확보에 나설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글로본을 비롯한 음식료, 화장품, 소매유통 등의 기업들이 상승했습니다. 상상인증권에서 내년에도 해외 시장에서 약진하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것이며 특히 한국의 음식료와 화장품 업체들의 미국 시장 진출이 이어질 것으로 전망했기 때문인데요. 이 같은 전망에 글로본을 비롯한 화장품, 음식료 등의 기업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이어서 스타플렉스는 흑자 전환한 3분기 실적을 발표하면서 강세를 이어갔습니다. 스타플렉스는 전년 동기 대비 매출액은 16% 증가한 202억 원을 기록하고 영업이익은 흑자 전환한 5억 원을 기록했다고 발표했습니다. 다음으로 모비데이즈가 상승했는데요. 틱톡의 모회사인 바이트댄스의 기업 가치가 418조 원으로 평가됐다고 전해진 가운데 트럼프의 귀환으로 미국에서 틱톡이 사업을 계속 영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기 때문인데요. 바이든 행정부는 중국의 틱톡 관련 정보 접근 가능성을 우려하면서 올해 4월 달에 틱톡 금지법을 통과시킨 바 있습니다. 해당 법안에 따르면 바이트댄스는 내년 1월 19일까지 틱톡을 매각해야 하는데요. 트럼프는 과거에는 틱톡 금지법을 지지했었지만 올해 3월에는 틱톡을 금지할 경우 젊은 층이 분노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번복한 바 있습니다. 이 같은 틱톡의 사업 지속 기대감 속에서 모비데이즈가 3년 전 틱톡의 공식 파트너로 선정된 이력이 부각되며 강세를 보였네요. 끝으로 KG에코솔루션의 급등 이유는 파악되지 않았는데요. KG에코솔루션은 중국 동제품 생산 1위 업체인 JMT와 페라이트 첨가제인 산업용 산화동 기술 이전 본계약을 체결한 이력이 있어 페라이트 관련주로 분류되는 종목입니다. 미국과 중국 간의 기술 패권을 둘러싼 경쟁이 원자재인 히토류로 확장되고 있다고 전해지면서 히토류의 대체제로 알려진 페라이트 관련주로 부각된 것이라 추정되네요. 그럼 오늘의 거래량과 거래대금 상위 종목들을 시장별로 살펴보고 마칠게요.